필자생 창업스토리 16편 천직 아닌 천업을 찾다. 천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머릿속 상상을 그대로 펼칠 수 있는 사업가가 제게는 천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에게 천업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중에도 외과 의사가 있고 정신과 의사가 있고 그 둘이 전혀 다른 적성을 가지고 있듯이 특히 사업가로 치면 음식 장사부터 시작해 제조업,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등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고 이곳에서 자신에게 맞는 천업을 찾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저로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어떤 부분에서 독보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지 못했는데 저번에 창업스토리에서 얘기드린 운명처럼 마케팅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뛰어난 기질을 발휘해서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할 노력과 성과를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컨텐츠라는 것을 만나 페이스북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모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커머스라는 것을 만나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알아서 회사가 크고 돈이 벌리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미디어 커머스라고 불리는 영상 광고 커머스는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의 핵심 역량은 컨텐츠 제작 능력과 퍼포먼스 마케팅 능력인데 컨텐츠 제작 부분에서는 효과를 과정하거나 소위 말해 주작을 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고 퍼포먼스 마케팅 부분은 광고별로 광고 목표와 타겟을 달리해 각 광고 소재별 효율을 관리하는 데이터 마케팅인데 이 부분도 인문학적이지 않다고 해야 하나 별로 제게 재미있는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제게 커머스 분야 안에서도 재미있었던 것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상품 소싱과 유통이었습니다. 전에 커머스 쪽 일을 하기 전에도 제 자리 밑에는 특이한 물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니게임기부터 시작해 거짓말 탐지기 등등 재밌다고 느껴지는 물건이 있으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사서 모았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긴 했지만 배운 것도 많은 게 제조했던 물건을 SNS로도 광고해서도 팔지만 그 사기를 치신 분이 오픈마켓이나 텐바이텐 등 디자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판매가 잘 되는 것을 보고 SNS 광고만이 답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짓말 탐지기 같은 제품을 도매 사이트에서 사서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해 보기로 했는데 나는 옛날에 3만원인가를 주고 샀었는데 도매 사이트에서는 1만원도 안되게 파는 것을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가 생긴 이후로 네이버 최저가가 도매가보다 싼 경우가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도매국이 더 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매 사이트에서 3개 이상만 사면 도매가에 구매를 할 수 있었기에 처음에는 3개를 각 1만원에 사서 하나당 3만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한 개만 팔려도 다시 3개를 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서 처음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 거짓말 탐지기를 2, 3만원에는 팔아야 운영비가 충당되는데 다른 큰 유통회사에서 1만 5천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쇼핑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똑같은 제품도 검색어를 달리하면 최저가가 다르게 노출되기 때문에 내가 특이한 키워드를 찾아내게 되면 그 검색어에서는 최저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이버를 검색해보니 이런 연관 검색어가 있었습니다. 쇼킹 라이어, 거짓말 탐지기 장난감, 거짓말 탐지기 보드게임. 네이버 검색 광고로 조회해보니 거짓말 탐지기라는 메인 키워드 외에 거짓말 탐지기 장난감이라는 서브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당시 데드볼캡이라는 제품도 함께 판매를 시작했는데 데드볼캡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만 소두볼캡, 소두처럼 머리를 작게 보이게 해준다고, 착시볼캡, 데두캡, 남자 데두모자 등등으로 다르게 검색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마켓으로 예를 들면 데두볼캡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813개의 상품이 검색되지만 소두볼캡으로 검색하면 29건밖에 상품이 나오지 않기에 다른 판매자가 잘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를 잘 쓰면 해당 키워드에서는 내가 최저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도매 사이트들에서 소싱한 물건들은 어떻게 키워드를 잘 걸어서 판매하니 매일 하루에 적게는 한두 개부터 5개에서 10개씩
판매가 이루어졌고, 요즘엔 스마트 스토어들이 유행하여 유통에 뛰어든 경쟁사들이 많아져서 이 방식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개당 1만원, 하루 1개 판매, 1000개 상품.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한 개 만원에 팔리는 상품이 하루 한 개씩만 팔려줘도 1000개 상품을 팔게 되면 일 매출이 1000만원인 것이고 월 매출이 3억 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000개, 그까짓 거 하루에 2개씩 상품 소싱하면 500일, 1년 반이면 가능한 것이니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크리에이티브 커머스 KPI 2.0이라는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 매일매일 신상품을 소싱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보다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했기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11월 10일, 오늘 기준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3250개가 되었습니다. 매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8년을 기준으로 28억 원, 2019년을 기준으로 34억 원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19년을 기준으로 상품 수가 약 1000개 정도 되었으니 정말 예상했던 대로 개당 1만원, 하루 1개 판매, 1000개 상품, 이 공식에 맞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단순하게 도매 사이트에 매일 2개씩 소싱하여 몇 년간 오픈마켓에서만 판매한 것은 아니고 계속 변화에 적응해가며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방법도 공부하고 온라인 판매처도 20개 정도로 늘리고 20개 판매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물류 시스템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만든 결과입니다. 현재는 PB를 만들고 제조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천업을 찾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간 하루에 2개씩 신상품을 계속 소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아이디어 상품들에 대한 덕후였고 총 3000개에 이르는 모든 상품을 최종적으로 직접 검토할 정도로 이 일이 잘 맞고 좋아서였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천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천업이 마케팅, 컨텐츠, 커머스로 바뀌었기에 앞으로 내가 몰랐던 다른 천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탐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개씩 네이버 금융에서 시가총액 순위로 기업 분석을 하며 어떤 회사와 사업 모델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2달 정도 되었는데 코스피 72 수준까지만 내려가도 아, 이런 회사도 있구나, 이런 사업 모델도 있구나를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매출액 1조 원 정도 되는 비즈니스 중에 제 천업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이 습관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16편에서 얼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창업 스토리를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내용 증명을 받고 대응한 이야기라든지 물류 직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출근을 거부한 사건이라든지 사업하다 보니 겪었던 재미있는 일들과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서 앞으로 시리즈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응원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계속 창업 스토리를 연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더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